안녕하세요. 우리 헤이 요한의 요한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파리에 와 있습니다. 네, 파리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령님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공주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의령이고요. 저는 지금 파리 유네스코의 교육정책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온 지는 한 5개월 정도 되고 있고요. 뉴욕에서 왔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면서 일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리와 뉴욕을 가고 네. 그다음에 저번 달인가요? 케냐에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네. 네, 아프리카 대륙까지 네. 오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의령님 옛날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의령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한국에서 보내신 건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렸을 때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여행 잡지 같은 거 사보면서 막 저긴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꿈꾸곤 했었는데 10대 때? 10대 때, 네. 근데 20대 때도 저는 해외 나가본 적은 없어요. 어떤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뭐부터 준비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 저도 그랬지만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석사가 있어야 된대, 일단은. 그럼 석사를 준비하겠다? 그 정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외국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어떤 부푼 마음이 있으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석사 준비를 하면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뭐 영어로 자기소개서 쓰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미국에 저도 가서 공부한 게 너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했고 준비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준비 시작하고 미국에 가기까지요. 그러면 석사를 미국에서 한 거면 네. 뭐 어떻게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일하려면 특별한 전공을 해야 되나요? 뭐 국제정치라든가 국제관계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접근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 이런 관련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전공이 다양해요. 오히려 교류나 뭐 관계나 이런 것보다도 뭐 어린이 교육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분도 계세요. 왜냐면 요즘 디지털 러닝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석사를 했으면 네. 제일 큰 게 돈 문제거든요. 미국이 그죠.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렇게 비싼지. 정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모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비용이 드는 줄 알았으면 아예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 유학하고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학비도 너무너무 비쌌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비나 여러 비용도 굉장히 비싸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다들 마음에 생각은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와. 네. 네. 근데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학점이 좋아서 받은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열심히 알아보시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면은 길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부의 뭐 로터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런 비전과 이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잘 이렇게 플랜을 마련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은 네, 장학금을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잊지 못할 네, 아니었으면은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학교 내 장학금이 있고 학교 외에 그런 다른 여러 파운데이션이나 네. 개인들이 후원을 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학교 내 장학금 되게 한정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뭐 학점이 뭐 거의 되게 좋아야 하거나 아니면 막 시험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거나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특히나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사회에 뭐 공헌을 하거나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보면 투자죠. 이런 어떤 한 사람을 키워서 그런 일들을 해서 사회에 임팩트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진 장학금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잘 알아보시면은 그래도 길이 열릴 수 있는 네,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럼 거기를 직접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신청하고 만나신 거네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살면서 많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장학금을 받고 먼저 공부하러 간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족보처럼 내려온 정보들이 네, 있군요. 약간 네. 쪽집게 가회 같은. 실제로 제가 네. 또 어떤 친구한테 알려서 그 친구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와. 네. 뭐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그 나의 소개를 뭐 이렇게 해라 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받아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대학원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지원할 때도 다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구체적인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냥 나는 뭐 공부해서 뭐 세상을 변하게 시키고 싶고 뭐 이런 팬시한 말보다도 구체적으로 나는 되게 뭐 난민에 관심이 있고 난민한테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싶어. 뭐 그게 되게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구체성은 가져야지 결국 장학금도 그 대학원도 조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의 스토리잖아요. 어떤 자신만의 네. 이야기. 네. 네, 좋습니다. 야, 그럼 이제 국제기구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학 석사를 끝내고 이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좋은 대학원을 나와서 약간 한국인의 마인드로 이제 나의 길은 준비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아니었고요. 그 대부분의 이제 국제기구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저희가 잘 아는 뭐 유엔이나 뭐 월드뱅크나 뭐 유네스코 말고도. 근데 생각보다 채용 정보가 되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문을 많이 두들겨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1년 동안 이메일을 한 300~400통을 보냈어요. 와, 그러니까 뭐 어떤 국제기구에서 뭐 공채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태인데 네. 누구한테 어떻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국제기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그게 결국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세네갈에 뭐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그걸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거기 계시는 프로젝트 리더 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 이력서와 함께 너 프로그램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게 당연히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잡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일하는 지금도 되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내가 네트워킹을 하고 한국 분들은 좀 어려우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양분들은 가만히 자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맞아요.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그런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딱 맞춰지는 시스템에서 내가 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보고 그렇지 않고 되게 적극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결국은 뭐 내가 너의 팀에서 이러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일했던 기관들에서 어떤 일들과 역할을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월드뱅크 교육팀에서 일을 했고요. 잠깐 한국 오피스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일하고 지금은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는데요. 월드뱅크에서는 저도 막 처음에 어리버리 들어가서 일도 많이 배웠지만 주로 했던 일이 그때는 리서치랑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외부 파트너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 그리고 뭐 한국 오피스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뭐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도 잠깐 했었어요. 그럼 궁금한 게 네. 일단 한번 그 영어부터 본다면 정말 그냥 한국 배경의 어떤 해외 경험 없이 학부도 한국에서 나왔고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장벽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그쵸.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문과고 언어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요구되는 레벨이 그냥 생활 영어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이나 뭐 페이퍼 쓰거나 하다못해 무슨 컨셉 노트 써도 되게 좋은 영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이나
그게 결국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좀 고급진 언어로 풀어내느냐. 이거는 계속 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사실은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왜 한국말을 쓴다고 글을 다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석적인 글,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잘 좋은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은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외국 생활 많이 하신 분들도 계속 노력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 뭐 타고난 거라든가 어릴 때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뭐 여기서 외국 생활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계속 그 부분은 자기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팁이 있어요? 어떤 아까 말한 분석적인 글이나 어떤 논리적인 글이나 뭔가 회의 때 필요한 그런 영어를 사용할 때 뭐 어떤 소스? 리소스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도움이 된다. 아니면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유네스코나 그런 국제기구 웹사이트 가시면 보고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서 보면 쓰는 랭귀지들과 뭐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네.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도 그 안에 들어 볼 수가 있군요. 그럼요. 아, 봐주길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주길. 와, 맞네요. 전문가들이 쓴 글이니까 오히려 네. 그런 것도 통해서 잘 저도 많이 배우고 네. 매일 읽고 하고 있어요. 많이 배울 수가 있겠네요. 네. 와, 그래서 앞으로 꿈이 뭐예요? 뭐 어디까지 가고 싶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계속 어렸을 때라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는 뭔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멋진 사람이 돼서 막 프로젝트를 막 여러 개를 매니지하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육 정책을 뭐 내가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래야지 되는데 요즘의 꿈은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싶었던 일을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되게 잘하고 싶고 모든 일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물론 자기에게 맞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연결돼서 지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파리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궁금하다. 돌아다닐 때 그럼 여건이 다르지 않아요? 국제기구에서라면? 네, 그게 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랄까. 그래서 어떤 국제 이제 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용 여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자가 이제 디플로맷 비자라고 외교관 비자여가지고 네. 그 무적의 비자. 무적의 네. 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입국 심사할 때 그렇게 승무원들이나 그 파일럿 분들이 하시는 숏컷. 줄이 없는 네. 네, 거기 가면 바로 스트레스. 바로 1등으로 네. 해둡니다. 아니 그 이야기 읽다 보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과 연애를 어떻게 해요? 되게 뭐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아니 롱디는 거의 필수 아니에요? 네, 롱디도 보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말고 이렇게 조금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이미 뭐 가정을 이루신 분들? 네,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결혼을 하셨는데 아기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지가 있으면 사람들은 길을 만드니까요. 네. 네, 광야의 길을 만들고 그럼요. 네, 없던 곳에 그럼요. 네, 새로운 하실 수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와 좋습니다. 눈을 네. 넓히신다면 와 약간 국제기구나 이렇게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우리 10대, 20대 친구들한테 어떤 혹은 30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일단은 되게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늦게 공부했거든요. 30살쯤에 유학을 생각해서 이제 석사 유학을 실제로 했고 그랬는데 되게 요즘 친구들 보면은 되게 경험도 다양하게 하고 뭐 꼭 해외 경험 아니어도 뭐 많은 프로젝트들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뭘 하면 행복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왜냐면 내가 그냥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기여를 결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네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님 하시는 일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줄면은 내가 정말 빨리 도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야, 또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하이데어만큼 또 좋은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 하이드에서 만나요. 네, 하이데어에서. 네, 이상 우리 헤이 요한의 요한, 우리 네, 정의령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빠. 네, 아바.